아무리 이 지금 내란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렁이들이 이무기가 되려고 경쟁한다고 하지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아무리 난리통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현 시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제비가 있습니다. 안철수. 한때 유력한 대권 후보로 돌풍을 일으켰던 그이지만 점점 내리막을 타더니 결국 내란수계와의 단일화라는 하한가를 찍으면서 사실상 상장 폐지된 그인데요. 정치인으로서 그의 위치는 대략 회생불가 홍준표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출석 체크는 개근이지만 당선될 확률은 전무한. 이런 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을 극우 코인으로 끌어올리고선 그 반짝 관심에 다시 행복 회로를 돌리며 자위한다는 점인데요. 그나마 탄핵 찬성파로 덜 국짐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이지만 결국 국짐당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마치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정치 좀비의 모습인데요. 그가 선을 넘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AI 토론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에 대해 국짐이 뒤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자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뭐 이러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동안 딱히 보여준 게 없던 안철수는 이때다 싶어 존재감 뿜뿜하고자 토론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듣보잡 수준까지 밀려난 안철수의 참여 의사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정도로 미약했고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해외 교수와 AI 대담을 먼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로 삐진 안철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선 넘는 발언을 SNS에 배설해버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서 뜬금없고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랑 대담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이런 행위 자체는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가 되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말 섬뜩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다 살았지 않습니까? 1.5cm 자상이 확인됐고 정맥이 60% 손실되는 잘려나간 걸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마터면 동맥이 나갈 뻔한 상황. 그거는 이미 서울대 집도의가 브리핑을 한 사안인데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다름 아니라 혹시 그 언론에 보도가 난 게 좀 와전된 것 아닌가 해서 좀 직접 말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 그대로 언론 보도 그대로 썼습니다. 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을 했죠, 사실은. 아, 뭐 찰과상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결국은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이게 그러면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대로 쓰면 되죠. 근데 당시에 지금 브리핑 된 거 보면 예. 그 경동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는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수술해야죠.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헬기 타고 몇 시간 기다렸죠. 네, 그냥 단순히 긁힌 걸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 경동맥이 가까이 그렇게 상처가 있었으면 네.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야, 매우 충격적인 상황 인식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감이 담긴
페이스북의 글과 인터뷰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진짜 이 극률한 마음으로 살피는 게 근데 일당 대표로서 사실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같이 정치한다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저게 오버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정말 이 난리통이라서 뭐 나경원 씨나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난리통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실패한 친이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세력도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대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안철수는 결국 국짐당스러운 길을 택한 모습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입니다. 원칙과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따르면 나는 망한다. 따라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논리가 말 같지 않은 개소리일지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미친 척하겠다. 국짐당 의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판사의 의사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에게 옳은 길이라고 되뇌일 것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을 보고 있자면 결국에는 자신을 올가매는 프로세스 속에 갇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을 망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개미지옥에 갇혀버린 그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도 물어뜯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기습 탈옥 사건으로 허탈한 마음이 큰 국민들께 드리는 유시민 작가의 한마디 들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어요.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그럼요.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이게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지만 밑에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던 군인들은 경찰 군 간부들은 다 잡혀가 재판받고 있는데 그 풀어준 판사가 재판하고 있고 당사자는 수개는 풀려나 있고 이게 열받긴 하지만 그것이 내란 잔당과 내란 옹호 정당인 국힘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봐. 생각하면 약간 위로가 될 거예요. 똘마니들은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나와 재판 받는데 두목은 가가지고 양복 입고 또 머리 띄우고 거기 앉아가지고 지가 재판 받고 또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선거 기간에 그게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